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에 전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코스피를 약 10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데미지는 이제 코스닥이 더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금액도 1개월 동안 약 5조 원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은 매도 포지션으로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둘째 주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외국인 매도, 선물 매도 포지션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중순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 수밖에 없는,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선물을 몇 주씩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이런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선물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박스권 내지는 조금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코스피 종합지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갈지는 내일 엔비디아에 따른 주가 변동성, 요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6시 30분에서 7시입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6시에 끝나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시간의 거래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본장에 바로 반영됩니다. 일본하고 한국, 대만, 내일은 아시아권 증시가 바로 직격탄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아시겠지만 오늘 변동성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일단은 실적 부분은 좋을 거예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아마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나타날 거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만약에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코스피 지수로 양봉이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면 거의 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자, 옵션 시장으로 보면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스트레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매수입니다. 양매수라는 거죠. 콜풋, 콜풋. 그래서 짧은 구간에 이렇게 매수하면은 이렇게 V자고, 스트랭글로 하면은 넓은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죠. 원월물, 근월물.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양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거 아마 오늘 걸었을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양매수 걸었을 겁니다. 옵션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 무조건 양매수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거는 거죠. 빠져도 벌고 올라도 벌고. 변동성이 클게, 변동성이 한 2%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이런 전략도 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던 전략이긴 한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이 갈 거냐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갈 거냐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하여튼 지금 추세를 보면은 벌써 우리는 데미지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많이 팔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 이후에 안정되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난리 났었죠. 2.7%. 와, 엄청나게 빠지더라고. 이유 없이 그냥 쭉쭉쭉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시황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9시 12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정도 됐겠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러니까 앞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 좀 기고 있다가 이렇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V자로 올라오니까 요 데미지가 조금 쌓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일본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변동성이 좀 약합니다. 좀 다카이치하고 좀 미중 일본하고 중국 간에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덜 빠져요. 일본의 구구 총리를 뽑아놨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수산물도 이제 정지하고 또 가뜩이나 지금 일본 내수도 안 좋은데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죠. 아무튼 원달러 환율은 좀 올랐다가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안 좋아요. 시장이 좀 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를 좀 보면은 이렇게 3개월 주가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찍고 이렇게 약간 하락 추세에 있어요. 이거를 돌릴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추세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최근에 조정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밖에 많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매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불안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엔 하이닉스를 안 보면 안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4,600억의 매도가 나왔고 요거를 또 역시 우리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오늘 21선 기술적 분석상으로 21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21선 이탈하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또 지지부진해집니다. 이게 이제 지지부진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2천억 매도했지만 21선 무너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더 주도주였다. 워낙 개인들이 막 몰려서 사기 때문에 매기 매수세가 있었단 말이죠. 빠지는 족족 그냥 계속 사가지고 슈퍼 사이클에 동참을 했는데 과연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업황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까지 바로 좋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운명에 SK 하이닉스를 많이 산 개인들의 운명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최대 변곡점이에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오늘 알테오젠이 어제 좀 선방했는데 오늘 2.6% 하락을 했습니다. 막판에 조금 끌어당기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꾸준히 사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관망하고 있다가 오후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V자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이전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 워낙 없어가지고 비중을 좀 채워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파악되고 있는데, 아무튼 기관의 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매가 하루 종일 나와요. 그러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덤비고 오후장에 막판에 좀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종합지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뭐 아시겠지만 많은 호재들이 연말 가까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허가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료도 있고 연말 전에 또 추가 기술 수출도 계속돼서 거론되고 있고 12월 8일 날 임시주총에서 거래소 이전 확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될 건데 다 알고 있으니까 나오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의 시간표대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테오젠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꿋꿋한 종목이고요. 알테오젠이 거래소를 가면 그 뒤를 이어서
예, ABL 바이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BL 바이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했거든요. 잘 안 떨어져요. 그 시가총액이 9조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보이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땡큐하고 사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제 가능성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는 시각이 과거에 이제 9조 한 7조 원대의 이런 ABL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뭐 15조에서 20조 원대가 충분하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기회가 되면 오늘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기회가 되면 좀 사서 물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서 빠졌다. 그러면 뭐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차기 그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그런 구조랑 거의 플랫폼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이제 비만까지 뇌에 의해서 비만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BB 셔틀. 앞으로도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바이오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주목하셔도 됩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제가 좀 바닥에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내일 엔비디아 보고 나서 좀 이제 좀 이번에 와이바이오 다 팔았잖아요. 와이바이오처럼 좀 사놓으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담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뭐 호가도 없는데 막 사가지고 호가 올렸다고 밀리지 마시고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요거 단기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 보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매집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당연히 매수 이유는 말씀드리죠.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왜 이거를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천천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내일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세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종합지수가 흔들리면 개별 종목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1,400개, 1,500개씩 떨어지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꼭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서 의외로 좋게 나오면은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은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고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장중에 보내드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기 때, 2기 때 상당히 지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16%씩 많이 빠져요. 여기 보면 오바마가 여기 좀 올라갔고 바이든이 막 7% 정도 떨어졌는데 16%씩 막 그냥 워낙 급변동을 해서 그런지 똑같아 가지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좀 만약에 의석수를 뺏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정책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트럼프의 그 미친 짓이 조금씩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미국은 나스닥 증시를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증시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거의 뭐 한 80에서 90%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은 약 한 70% 정도가 금융자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뭐 관리한다고 하지만 떨어뜨리는 정책은 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걸 막는 거지 떨어뜨리는 정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이렇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율로 가다가는 분명히 중간선거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락. 미국의 나스닥인데 조정은 보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정은 나옵니다. 많이 올라가면 조정 보이고 늘 그래요. 미국 증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면 조정 보이고 조정 보인 만큼 또 올라가요. 조정 보인 만큼 또 올라가고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조정 보이면 또 올라갑니다. 우리는 너무 이번에 급하게 올랐지만 미국 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올라왔습니다.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조정 보이고 또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엔비디아 AI 때문에 버블론이고 뭐고 이번에 뭐 빅숏으로 빠진다,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 보일 수 있습니다. 조정 보이지만 이 조정을 보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천천히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별다른 재미를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조정 받아야 돼요.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모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줄 거냐, 아니면 좀 눌러서 화끈하게 가격 조정으로 줄 거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또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너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조정이 보여야 올라가고 조정이 보여야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 다 타임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면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일부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뭐 이번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요즘에는 워낙 체력이 약해가지고 급변동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일단은 앞으로의 장세를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 가장 좋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알테오젠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상당히 견조하게 있고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알테오젠이니까요. 삼성전자로 몰렸던 자금에 조금이라도 알테오젠으로 몰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개인들은 지금 안 사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겁니다. 자, 삼성전자 5만 원에 삽니까? 7만 원에도 안 사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40만 원, 50만 원에 안 사요. 60만 원 넘어가니까 막 7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사죠. 똑같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안 사요. 나중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가면 100만 원 간다고 살 겁니다.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변동성이 계속 큰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일환이고, 잘 지내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하는 시장이 옵니다. 그때를 좀 대비하고 미리미리 선점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BYD 아이폰 17 OLED 473 공급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덕산 네오룩스 요거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덕산 네오룩스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덕산 네오룩스 많이 떨어졌죠. 제가 덕산 말씀드릴 때가 이때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고, 어차피 여기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덕산 네오룩스 조정받으면 좀 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확실시 됐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으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가 빠질 때는 반영이 안 돼요. 나중에 반영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있다가 언제쯤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투기자가 아닌 투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